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위드미 대표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창업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하시려고 할 건데요. 창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 원대한 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성공하겠다는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그 목적으로 다들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업을 하면 나는 무조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도전하고 저도 그렇게 도전을 했고요. 했는데 사실 창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거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실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창업하게 된 계기는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취업을 하고 해외 바이어들도 만나고 해외 출장도 가는 나름 그래도 조금 잘 나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상상하는 면세점 쇼핑도 가고 하는 그런 해외 영업 파트에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쭉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부장님 자리가 내가 그냥 여기 계속 있으면 있을 자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창업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쯤은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다시 취업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창업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을 하고 마치고 서울에서 근무를 끝내고 대구로 이제 내려와서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한창 붐이었던 게 아마 소셜 커머스, 지금 아시는 티몬, 쿠팡, 그때는 또 그룹폰이라고 미국 기업도 있었고 많았는데 저는 또 의료 분야에 있다 보니까 시술 상품을 파는 소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실 위드미는 회사명이 지금은 영상 디자인이지만 당신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라는 뷰티 소셜 커머스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와서 부모님의 반대도 사실 많이 부딪혔고요. 여기 또 어린 분들은 아마 부모님한테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좀 반대가 많으실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하면 되지 왜 너희가 창업을 하냐. 저도 똑같이 겪었고 저는 그래서 지원 사업을 찾으러 갔습니다. 엄마 아빠 돈 필요 없어. 내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하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2015년, 16년이었는데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던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간절하니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K 스타트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중구청이든 구청에 전화도 하고 기관에 전화를 해서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됐는데 어찌저찌 해서 대구 중구청 2030 청년 창업 지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영업을 나가야 되니까 영업을 나갔는데 그때 제가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좀 기발한 걸 드려야겠다 해서 화분 다육이를 사서 스티커를 붙여서 갖다 드렸는데요.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그거 다 버렸다 하더라고요. 전 버리지 말라고 드렸는데 분명히. 그렇게 영업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플랫폼이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미팅도 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입점은 다들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앉아봐라 해가지고 김 대표 대구에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병원은 안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또 포기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다시 또 계속 영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1년 정도 했을 때 안 됐을 때 집에서는 또 포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계속 하냐. 1년 정도 하고 안 되면은 그만두고 딴 거 해라. 근데 그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만두기에는. 그래서 그때 한창 또 붐이었던 게 이게 계속 의료로 이어지던데 의료관광 메디시티 대구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메디시티 대구 보는데 신문지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료관광 지원센터 설립. 제가 또 그 신문지를 들고 화분이랑 같이 의료관광진흥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나 여기 입주하고 싶다. 왜냐면 사무실을 그냥 막상 내 돈을 주고 구한다는 게
그래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냐 싶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뭐 언제 내세요 했는데 지금 그때 그 센터장님이 제 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담인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대요. 막상 젊은 친구가 그냥 신문지 쪼가리 들고 와서 무턱대고 물어봤던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메디투얼이라는 의료관광 플랫폼을 만들고 또 영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처럼 그냥 무턱대고 가는 영업은 아니었고요. 박람회나 뭐 대구에서 하는 지금 아마 진행 중인 메디엑스포에도 참관을 하고 부산에 또 메디엑스포 비슷한 걸 또 참관하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의료관광 협의회 이런 데 가서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PT도 하고 개별적으로 미팅도 하고 또 제가 의료관광 창업 지원 센터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한번 만나 뵈게 해달라 이런 것도 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기존에 고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그냥 입점해 주세요 공짜예요 하니까 뭐 병원 입장에서는 약간 사기 같기도 하고 왠지 괜히 들어갔다가 자기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런 병원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료 쪽은 보지 않겠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스냅 작가 매칭 플랫폼입니다. 스냅온에어라고 이제 요때 아마 한창 인스타가 핫해지고 저희가 뭐 여행을 갔을 때 사진 찍으러 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건 이제 한계가 있고 분명히 이 데이트 스냅이나 이쪽이 조금 유행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스냅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프리랜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올려주세요. 당연히 그쪽에서는 저희가 대신 마케팅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 좋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단 팔 물건을 이제 구했는데 이제 또 고객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였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여행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실패 포기했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플랫폼에 목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3년 동안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업체들도 많이 만났고요. 제가 뭐 MOU 체결을 하러 아까 소개해 주셨던 뭐 한중의료관광협동조합 이사장님도 만나고 또 뭐 에스컬라이프 대표님도 만나고 뭐 그렇게 소개로 사실 저희는 디자인이랑 영상, 사진, SNS 마케팅 등 제가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그걸 사실 팔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망하지 않고 계속 버텼던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실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능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었고요. 사실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제가 간절했던 만큼 그게 돌아온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창업해서 하는 데 있어서 그 간절함이 없으면은 저는 창업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간절해야지 옆에서 누가 도와주거든요. 왜냐하면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도 굳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 이제 그만해도 된다 했는데 또 도전했습니다. 유튜버 57만호라고 도전했는데 유일한 성공을 거둔 친구입니다. 메디시티 대구 코로나 영상 공모전 대상. 이게 딱 유일한 저희 성공한 거고요. 근데 유튜브 채널은 또 실패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 리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를 했고 뭐 아직도 사실 실패 중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창업 스토리를 얘기하면 또 이 와중에 실패가 있을 거고요. 뭐 더 재밌게 했을 수도 있는데 못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실패를 하지만 사실 실패했지만 저는 계속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게 되면은 뭐 힘들고 어렵겠지만 열심히 계속 버틴다면은 그 길은 계속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조건 성공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드미 대표 김민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저는 주식회사 베스트프로젝트 대표이사 박종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제 사업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욕조의 우주가 퐁당 베스트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알록달록한 목욕 시간입니다. 딱 여기 키워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목욕용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2016년 5월 7일에 제가 오사카에서 대구로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수화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수화물 센터인데, 그래서 계속 안 나와서 기다리고 보니 여기 왼쪽에 입욕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 캐리어에 그게 이런 농수산물, 과일 같은 걸로 나와서 제가 캐리어를 받지 못해서 집으로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입욕제를 여자친구와 함께 쓰는 거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국내 사람들이 해외, 일본이나 이런 데 놀러 갔다 오면 입욕제나 이런 제품들이 꼭 사오는 제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너무 비쌌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근데 왜 우리 국내에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없을까 하는 게 바로 창업의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도부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호캉스나 이동식 욕조, 뭐 호텔 추천, 방콕러 이런 쪽으로 계속 키워드가 뜨고 제가 그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잘 쓰는 사람들을 보니까 MZ세대, 우리 같은 20, 30대여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면 그들은 경제적인 가격보다는 우리는 뭐 좀 더 좋은 거, 좀 가치 있는 거 이런 거를 사용하고 명품 이런 것도 많이 구매하기도 하고, 남들이 다 하는 유행보다는 내 나름의 아이덴티티, 내 나름의 개성을 좋아하고 다 같이 어울리는 시간도 좋아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면서 입욕제를 하나 넣어서 맥주를 막 마시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죠. 술도 한잔 하기도 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3, 4년, 4, 5년 이렇게 겪어오면서 처음에는 플리마켓에서 시작했던 회사가 점차 제조업으로 자리를 잡고 유통 라인까지 확장을 하면서 지금은 뭐 대구 신세계백화점 1층에 가셔도 저희 매장이 있고, 그리고 5성급 호텔과도 연계를 해서 지금 객실 어메니티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통망을 보시면 지금 18년도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오픈을 딱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자주와 같은 그런 대기업과도 거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현대서울과 롯데백화점 같은 데 저희 본매장도 있고, 2022년도에는 올리브영이나 이런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좀 큼직큼직한 회사와도 지금 거래를 많이 하게 되어서 사실 지금 제가 여기를 나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장을 해 나가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저희 매장 사진입니다. 저희는 약간 귀염귀염하면서도 좀 알록달록한 그런 목욕 시간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장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장 사진인데 여기는 성서공단 내에 저희 공장이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으로 위치가 돼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공장으로 나가는 게 제 꿈입니다. 한 내후년부터는 외부 공장으로 나가서 좀 큰 회사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싶고, 지금은 이런 아파트형 공장에서 제품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의 조직도인데 저희 회사 사람들은 전부 다 청년이에요. 저희가 30대인데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직원들이 한 10명 남짓 있는데 그분들이 다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저희는 프로세스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제품력보다는 디자인을 먼저 생각을 하고, 애플도 디자인을 먼저 생각을 해서 여러분 애플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저희는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디자인으로 끝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제품은 이렇게 입욕제로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바디 스프레이나 바디 로션 워시, 핸드크림, 핸드워시, 목욕 가운 이런 쪽으로 좀 목욕 시장의 전반을 이루는 하나의 목욕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로 되고 싶고,
간단한 제 연역입니다. 뭐 제가 쓸 게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2016년도에 캐나다 현지 회사에서 인턴십을 한 8개월 정도 짧게 한 뒤로 그 뒤로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꿈꾸게 되고 그래서 전문 창업 교육 과정을 계명대학교 수료를 하고 좀 창업 동아리까지 했고요. 그때 첫 번째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어떤 전문 지식을 키워야겠다 해서 옆에 보시면 무역협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청년무역사관학교에서 또 수료를 해서 좀 열심히 해서 해외 마케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해서 홍콩의 박람회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인턴으로 기회가 됐고 그 뒤로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전국 피칭 페스타에서 최우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제가 뒤에서 좀 짧은 얘기는 좀 더 길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사업 키워드를 몇 가지 꼽아봤어요. 제가 사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께 소개를 먼저 드리면서 이런 일은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하면 플리마켓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시작을 한 게 해외에서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에 공부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유튜브에 한국인이 그런 제품을 만드는 이런 영상 자체는 없어서 해외에 가장 유명한 러시라는 브랜드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공장의 사진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제품을 직접 만들게 됐고 만들어서 판매를 할 데가 없으니 플리마켓을 먼저 나가봤어요. 플리마켓이 여러분 좋은 게 요새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졌지만 현장에 나가서 제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해보고 시장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덥고 춥고 제가 진짜 한겨울에 영하 10도 이상 떨어진 데도 가서 직접 판매를 해보고 완전 스키 바지에 스키옷까지 입고 그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5리터 패딩까지 입고 여름에 더울 때는 해운대까지 가서 해운대에서 태양볕에 있는 그 중앙도로에서 판매까지 해봤어요. 그랬던 결과를 가지고 저희 제품이 MZ 세대들한테 맞는 것 같다. 원래는 제가 한 30, 40대나 아니면 좀 영유아 타겟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MZ 세대들이 타겟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창업 자금이 한 100만 원 있었나? 한 80만 원 있었던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리마켓을 하면서 창업 자금을 어느 정도 모으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던 게 지금은 플리마켓을 안 하고 박람회나 백화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가게 됐지만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실패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패했던 경험은 크게 꽂으면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계명대학교에서 창업 과정을 수료하고 창업 동아리라는 게 있어서 그 창업 동아리에서 제가 여행을 목표로 한 창업 아이템을 지원을 받아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게 현실상 너무 떨어져서 한번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두류공원에서 장사를 해보려고 모닝 한 대를 끌고 뒤에 칵테일 맥주 이런 게 유행했을 때라서 맥주를 여러 개 사고 칵테일 도구를 사서 뒤에서 제조를 해서 시링을 만들어서 그쪽 오시는 분들 타겟으로 했는데 그것도 사실 수지타산이 안 돼서 바로 망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망했는 결과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배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 배신을 당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이렇게 플리마켓 같은 데서 장사도 하고 창업 아이템 같은 경우를 창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같이 좀 교류를 하면서 친한 그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처음에는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에 관심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제 사업 아이템까지 이렇게 뺏게 돼서 그래서 그분도 지금 그런 입욕제 관련된 사업을 대구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 파트너를 잘 고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 사업 파트너는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여자친구와 같이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사실 여자친구랑 같이 일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가족, 친구 굉장히 많이 그렇게 같이 하실 텐데 하시면 특히나 여자친구면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싸우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어떤 개발 방향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됐고, 근데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 그런 회사의 두 대표가 있음으로써 가는 방향이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로 잘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렇게 첫 수출을 하면서도 수출을 할 때도 굉장히 바빴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회사 규모는 굉장히 작았어요. 반지하에 한 20평 정도 됐었고 거기에 책상 몇 개, 제조시설 완전 간략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들이 입욕제 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데 국내에는 없으니 너희가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그때 당시에가 아침에 9시였나 그랬거든요. 내가 오늘 1시 차를 타고 내려갈 테니 내려가서 같이 미팅을 하자. 근데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지하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 대표와 같이 미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수주를 받게 됐는데 그게 첫 물량이 2만 개였어요. 근데 그거를 테스트를 처음에 하고 제품을 내보내려고 하니 샘플부터 문제가 됐던 게 여자친구와 같이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둘이 개발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한 시간이 걸려야 될 게 2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려야 될 게 하루 종일 걸리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빴는데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자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옆에서 참아주면서도 같이 지금까지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싸우지만 그거의 결과의 방향성은 둘이 잘 합쳐서 두 분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같이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서 세일즈 마케팅 인턴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는 배웠던 게 저희 회사에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해서 그런 문화를 접목할 수 있었나 그런 게 좀 배울 점인 것 같은데 캐나다는 다인종 국가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는 인도 사람도 있었고 브라질 사람도 있었고 영국 사람도 있었고 캐나다 현지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회사는 서로의 생각하는 거와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포틀락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바로 그들의 문화 자체를 이해하면서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 나라의 도시락을 싸와서 제품을 밥을 나눠 먹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 회사에 보면은 아무래도 MZ 세대들이고 각자의 개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계나 아니면 하계 같을 때 같이 몇 박 며칠로 휴가를 가기도 하고 올해 겨울에는 스키장을 가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은 경험을 좀 해보고 자신 있게 그냥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온 것도 지금 생각을 하면 잃을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창업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목욕 브랜드를 꿈꾸는 베스트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우리가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약 한 10분 정도 이 질문을 좀 유익한 질문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강의를 줄이고 질문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오늘 이제 사회를 맡게 자장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은 그냥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지만 수많은 그 고충과 힘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마 지금 현재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뭔가 아주 극한 사항도 혹시 생각했던 그런 사실이 있는지요? 두 분 중에.
거기까지는. 예.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네네네. 것 같은데. 아.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보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가는데 지금 또 MZ 세대들은 고생을 안 해가지고 지금 MZ 세대들은 넘었죠. 그 속하고 저희도 거기 걸쳐 있긴 합니다. 막차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두 분들 참 말씀 들었습니다만 제가 약간 그래도 저 486 뭐 세대가 됐은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을 제가 참 안 하더라고. 저도 지금 제가 지금 현역에 계명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에 지금 교수로도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된 거는 능력협조 석조 교수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또 여기 또 지금 현재 네네. 제자인지 몰랐어요. 그래 현재 또 이렇게 반갑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주 그냥 현재 세대들 여러분들이 창업하기 좋은 그런 분들을 아마 이 섭외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너무 부끄러워하더라고. 이 질문 나오면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또 자꾸 그렇게 질문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몇 분은 지금 제가 강의 끝나고 명함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시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이분 명함 여기 많이 갖고 있더라. 오셔가지고 명함 한 개씩 다 받아야 돼. 그러면 유사 창업이 아니고 전 종목이 엄청 2만 가지가 넘어요. 우리 창업 아이템이.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같이 실을 수가 있잖아. 두 분들이. 지금 두 분들이 아이템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아이템들이 정말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혼이 얼마나 되는 거겠죠? 지난 시간에 강의했을 때 기억 안 납니까? 여기에 옵션에 한 개 걸려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오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다. 1조요. 예? 1조. 그거를 두 분 다 아시는데 먼저 말씀하시면 누구지? 맨 앞에 계신 분 먼저 말씀. 근데 요거는 사실은 5천억이고 1조인데 지금 저기 정확히 5천억은 국내 해외 1조입니다. 자 이분 또 오늘 또 선물 또 하나 받아갑니다. 내가 맨 앞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있는 분이 받아가는 거예요. 자, 박수. 이분도 교육 솔루션 쪽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자, 이 두 분 중에 사업 아이템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땐 두 분 다 1조가 넘습니다. 신흥 자체가.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런데 쉽게 된 건 아니죠. 두 분이. 우리 지금 김민수 대표는 몇 분 몇 번 도전 많이 하셨고 실제 도전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바로 성공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까? 요게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아마 몇 가지 칵테일 하는 거는 그거는 실패하면 더 기억나는데 나머지는 다 이 결혼 없이 그냥 바로 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질문을 받아서 이분들하고 두 대표님하고 소통을 좀 하는 걸로 시간을 해서 그 마이크는 우리 연분이 갖고 계시니까 자 질문 하실 분 빨리 해서 유익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때는 자기 소속하고 이런 걸 조금 말씀해 주시면 서로 유기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여기 청년대학교 벤처창업팀 개인으로
잠깐 손동수라고 하고요. 네, 두 분 강연 잘 들었고요. 일단 그 김민수 대표님한테 두 분 다 질문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씬에서 소위 말하는 피봇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되게 린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지금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디벨롭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뭐 피봇을 하거나 린하게 또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좀 이렇게 궁금해서. 네, 뭐 질문에 바로 답변 드릴게요. 지금 순간에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에 더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사실 플랫폼 사업 쪽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쉬운 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곳이고 사실은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 서비스업 쪽으로 계속 하고 오히려 저희 자체적인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 디자인 부분에 대한 능력을 더 키우는데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박정원 대표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좀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입욕제 하면은 저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러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가 경쟁사가 될 예정인데, 그런 걸 어떻게 좀 솔루션이 있으신지 하나랑, 그리고 제가 아까 강연에서 회사 소개를 들었을 때는 사업 방향이 지금 클라이언트들이 B2B 아닌 B2C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혹시 어느 게 더 비중이 높은 건지 아니면 추진 방향이 어느 쪽이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이렇게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러쉬는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이고 저도 굉장히 우상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배울 점도 굉장히 많고 근데 사실상 저희가 타겟은 조금 나눠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쪽은 입욕제로 시작을 해서 좀 약간 그런 비건 코스메틱이나 이런 코스메틱이 주고 저희는 그런 입욕제로 같이 시작을 했지만 코스메틱 플러스 목욕 트렌드를 바꾸는 하나의 목욕 문화 예를 들면 입욕제뿐만 아니라 바디로션 워시, 핸드크림, 핸드워시뿐만 아니라 목욕 가운이라든지 아니면 목욕용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나의 리빙 스타일 자체를 만드는 그런 트렌디한 목욕 브랜드로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사업이 B2B랑 네. B2C인데 어느 게 조금 더 비중이 높고? 실제로 매출 볼륨으로 따지면 B2B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B2B가 훨씬 더 큰 것 같고 왜냐하면 한 번에 물량 들어오는 게 몇만 개 혹은 몇십만 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매달 그래서 제가 사실상은 B2B 아이템이 또 따로 있고 B2C 아이템이 또 따로 이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B2C로 치면은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이고 B2B는 대기업과의 거래하는 뭐 저희가 납품하는 거 혹은 수출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셨으니까 제가 사실 질문 먼저 하시는 분 선물 드리려고 했거든요. 선물 한 번 더 나와서 받아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무슨 색깔로 하시겠어요? 저 파란색 거예요. 파란색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브랜드의 그 메인 컬러예요. 네. 네. 두 번째 질문하시면 제가 요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았습니다. 뭘 들고 왔어요? 질문에 네. 그러면 이 질문에 조금 와닿는 그런 게 있다고 판단될 때 제가 자장이니까 두 분을 그러면 해서 선물은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좀 여러분들은 유익했다고 하는 걸 봐서 박수 소리를 결정하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동시에 지금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선물 안 받아도 됩니다. 네.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시고. 네. 네. 네, 저도 창업 5년 차고 저도 5년 하고 지금은 좀 피벗하려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유통을 5년 동안 했었고
한 10억 정도 매출했는데도 좀 과감하게 접고 지금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저도 유통 베이스다 보니까 이런 지원 사업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저도 맨 땅에 헤딩으로 커머스로 계속 성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이제 지원 사업 이런 쪽으로 이제 두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 지원 사업들 뭐 예비 패키지, 뭐 초기 패키지 이런 거 들어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하는데 뭔가 그 심사위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양식들도 있는 것 같고 가장 좀 제가 생각이 많았던 건 이제 차별화를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업 모델이 사실 있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 그 성장 기반이 그런 그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 사업들을 받을 때 사업 계획도 상에서 나의 아이템을 좀 어떻게 차별화를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차별화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많이 제출했는데도 아무도 이건 다 기존에 있던 거다, 검증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다들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어오신 것들 보면 그런 본인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포인트들이 시장에 잘 녹아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오셨던 그런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사이에서 내 아이템들이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그걸 뽑아내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플랫폼 사업 했는 거 다 지원 사업을 받았고요. 차별화 포인트가 사실 심사위원분들도 아세요. 그게 차별성이 지금 당장에 지원 사업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쉽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성에서 이미 처음부터 시작되어 내려오는 그 사업 계획서 구성 안에서 그 차별화를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차별화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체 흐름이 너무 맞고 이게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마 저도 사업 계획서를 많이 쓰고 쓴 업체들도 많이 만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만 보통 다 가지고 계세요. 창업 아이템 자체를 하고 나만 알아요. 그거를 남한테 설명하라고 하면은 내 말만 앞서지 절대 남들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게 그냥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결해도 되는데 말을 굳이 길게 적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간결하게 적되 제가 사업 계획서를 사실 보고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지금 뭐 그건 안 되니까 조금 간결해져도 되고 너무 어거지로 막 쑤셔 넣어서 맞추는 거는 그 맞춘 게 또 표가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아이템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딱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그냥 표시해 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굉장히 공감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업 계획서 보면은 요약 부분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근데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또 빼야 될 거는 빼고 가장 진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넣는 거 플러스로 이미지화 시키고 도식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을 받을 때마다 비슷한 계열의, 저는 제조업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계열의 제품을 개발을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원료로 어떤 성분을 내고 그렇게 해서 최종화는 기존에 했던 지원 사업이랑 다르게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은 중소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존에 지원 사업을 냈던 것도 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K-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자신들이 냈던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볼 수도 기관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부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뭐 구체적인 예는 사실 들기가 좀 어려워서 이까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잘 했고 또 질문자도 아주 조목하게 묻는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상대가 알아듣게끔 간략하게 그렇게 질문을 잘 해주셨고 제가 이제 차장으로서 말씀드렸다면은 첫째 기술로 무장하라. 제 강의 시간에 그 데스벨이라고 기술 창업에 대해서 조금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기술이 대한 특허나 특히 이제 영업 쪽이나 서비스 커스터머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비즈니스 모델 BM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나 기술로 무장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두 분들이 그런 부분은 빠졌는데 아마 특허나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강조는 전문위원들도 그 영역은 아니거든요.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앞으로 사업하실 때 꼭 유념하시고 그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계획서 설명을 할 때 노트를 할 때 주석을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 경력 중심으로 기술하라 아니면 기술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그 노트가 빡 그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게 활용을 안 해. 그 중심으로만 써야 되는데 엉뚱한 개념으로 특히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제품은 최고다. 우리가 최고라. 너무 그런 식의 그 아주 그냥 하이 레벨로 그냥 너무 그렇게 치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위원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물도 지금 있지만 삼다수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수가 다 있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물이 최고다 말을 잘 안 하죠. 그런데 그때 과거에 뭐 레빈다라 하고 뭐 이런 술들이 육각수를 하고 그때는 그런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다 망했잖아.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팁들을 이렇게 특허로 무장해라.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그 주석을 적는 거 우리 박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글자가 조그맣게 이게 뭡니까 별표로 돼 있나? 별표 표시 딱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대개 보면 사케이스나 그런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은 잘 하는데 일반 사람은 잘 못 써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고 싶으면 그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받고 그 전체에 대한 거를 질문에 대한 대비해서 다 알아야 돼. 단기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톡 튀어나온다고. 그럼 단기 순이익이 뭔지 개념도 모르는데 그러면 CEO가 사업하면서 단기 순이익도 모르고 비별 매출도 모르면 어떻게 그거 안 되네. 재무적으로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사할 때 체크합니다. 그건 사실이거든. 그러면 그 부분에 맥혀버리면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와. 사람이 긴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말문이 막혀버려.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 위원들이 심사하러 왔는데 좋은 점수를 줄 리가 없죠. 전부 자금을 공짜로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하고. 그 대신 아까 제가 이게 선물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저분은 그 책이라도 한번 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네네네. 네, 일단은 만약에 팀원이 있으신가요, 대표님? 네, 지금 팀원이 있고 얼마 전에 지원 사업은 네. 탈락을 그 사업 계획 발표했는데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술로 무장해야 될 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원 사업을 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꾸며서 그게 기술은 아니지만 기술 가치라도 만들어야 되고 예전 사업이라도 유통업이라도 그만큼 정말 잘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은 팀원이 있으시면 팀원이 만약에 믿을 수 있는 팀원이면 그거를 같이 공유해서 솔직하게 한번 그 부분 전부 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그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김영대학교 광고홍보학 전공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저도 이제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창업 동아리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고, 그리고 2019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플랫폼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맛집 할인 플랫폼이라는 걸 창업을 했었고, 제가 창업을 그만둔 이유는 이제 코로나 시기가 조금 겹치면서 저희 아이템이 좀 오프라인적으로 좀 필요한 아이템인데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해서 이 플랫폼을 좀 종료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종료를 할 시기쯤에 이제 저희가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좀 팀 구성원들의 뭔가 소통이라든지 단합력, 그리고 같이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라도 되게 생각하는 방향들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처음에 팀원을 꾸릴 때 초반에 2명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2명이 만난 것도 이제 중간에 서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공통 관심사가 있게 돼서 만났고, 그 이후에 저희의 그 역량으로 좀 부족해서 추가 인원들을 모집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뭔가 그 다들 약간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그 팀원들이 자꾸 바뀌는 데에 인해서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하던 계획들이 딜레이가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대한 뭐 차별성이나 이런 것도 모두 다 중요하기는 한데, 이 팀적으로 뭔가 좀 하나가 되어야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박정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자친구분이랑 처음에 같이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게 됐는데, 혹시 초반에 그렇게 팀원이 그럼 2명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초반 팀을 꾸렸을 텐데, 그런 팀원들을 어떤 식으로 모집했고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모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뭐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지, 그리고 대표로서 좀 팀원들 간의 좀 단합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 질문에 대한 것들 좀 두 분께 다 궁금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제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랑 진짜 다투는 일도 많고, 팀원끼리 처음에, 왜냐하면 창업 아이템을 구성을 해서 그거를 실행을 시키는 데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 자금도 없고, 그리고 아직 그럴 만한 어떤 성장력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자리 잡히는 것도 안 보이고, 근데 남들이 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창업 동아리를 이끄시는 분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팀원을 잘 모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모았냐면, 일단은 여자친구와 합이 맞아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많이 싸웠고, 그러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웠어요. 그 싸울 수밖에 없는 거는 아마 그 하나의 팀 자체에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우두머리가 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거고, 같이 창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나의 기준점이나 규칙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면모를 보여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자친구 다음으로 진행을 했던 게, 저희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그런 분들을 먼저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 괜찮은 분들을 저희는 스카웃을 했고, 그렇게 스카웃을 하다 보니 여자친구의 지인분도 저희가 원했던 스펙에, 그리고 원했던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디자이너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스카웃을 하게 됐고, 그거는 사실 뭐 지인을 통해서냐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인이면 지인일수록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지인이어야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장 기반이고 서울 쪽이나 이런 데도 매장이 많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직원 관리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던 게, 내가 회사 생활을 진짜 제대로 몇 년이라도 해보고 창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아마 대표님이랑 아까 얘기 나눌 때도 그랬지만 창업을 하시기 전에 회사 생활을 어느 정도라도 겪어봐라. 그러면 그게 아무 일도 아니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팀원이 공동 대표로서의 팀원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서까지를 다 아우르는 걸 팀원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공동 대표가 저 포함해서 2명이 있었는데 네. 이 둘이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창구는 있었는데 저희가 거느리고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그 직원분이 약간 직원의 개념이라기보다 약간 팀처럼 네. 초기에 팀처럼 움직이는 그런 직원 하나의 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월급을 주고 하는 관계에서는 팀원이지만 제가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결국에 총대를 메고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사실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직원분들, 팀원분들 아무리 뽑아도 제 마음대로 안 할 거고요. 그런데 그 중심을 대표님이 잡든 뭐 공동 대표이신 친구가 잡든 그 안에서도 근데 정확한 업무에 대해 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같이 얘기하겠지만 더 잘하는 분야에 한 명을 더 밀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대신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 대표님 또 잘하시는 분야에서의 결정권은 대표님 확실히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직원 관리는 사실 뭐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나왔다 들어갔다 나는 직원 자리도 있고 계속 올 한 6년 정도 같이 한 직원도 있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표님이 메인 대표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냥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절대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표님이 이게 맞다 싶은 거는 어필을 해서 협의가 아니라 그거는 끌고 나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같은 공감을 합니다.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멘토를 하셨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창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경험이 없다. 정말로 이거는 무지입니다. 저는 절대로 말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타 회사에서 경험을 대리나 주임 정도 이상 정도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나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래야 이게 뭔가 물미를 턴다. 우리 옛말로 물미를 턴다.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하는데 뭔가 촉이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해 주면 좋겠다는 팁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 이 두 분들이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김 대표님, 우리 박 대표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성이 맞느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우선 박 대표님. 네. 적성에 저는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저는 주로 하는 게 디자인 업무인데 디자인이랑 또 하다 보니 사진 촬영, 영상도 당연히 직원인 전문가가 있지만 제가 옆에서 같이 하면서 결국에 최종 결정을 제가 내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적성이 맞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이 영업 관리랑 그리고 제조나 공장 쪽에 지금 담당을 맡고 있는데 제조나 공장 쪽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적성에 맞다 안 맞다보다는 굉장히 힘들다가 정답인 것 같고 영업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어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표님들이랑 미팅을 해도 약간 그 대표님이 저를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가르치고 싶은 아니면 그쪽 어디 뭐 과장이나 부장이나 되는 사람 분들이 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역량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은 제가 적성이 좀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힘들긴 하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은 제가 한 6,000개 이상 그 기업을 제가 액셀레이터하고 보육을 시켜본 경험에 의하면은 실제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적성에 안 맞으면 결국 뭡니까? 우리 암이 무슨 영어로 뭐죠? 캔서죠. 30년 이상 우리가 정년퇴임을 하고 금방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30년까지 되게 창업을 하면 30년 이후에 하잖아. 안 맞는 걸 30년 동안 계속 했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이잖아. 내 적성하고 안 맞는 걸 계속 꾸역꾸역 하다면 결국 마음에 맞아요. 저는 34살 때 지금 완전히 덕화시로 바꿨어요. 나는 본래 사학자가 아니야. 교육자로 가야 될 사람이 사업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바꾸고 나서 너무 활력적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진로 적성에 안 맞는 거 있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은 영업을 잘하는 기재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엔지니어 기술자를 윈윈하는 파트너를 하나 가지면 돼. 이게 정답이야. 엔지니어를 자기와 같이 윈윈한 사람을 같이 끌고 가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도 우레가 발달된 사람은 수학적으로 추리 능력이 강해. 자네는 인문학이야. 그래 두 사람 제가 그랬죠. 두 개는 다 발달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자네는 상당히 발전되는데 운해 쪽에는 지금 파트너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지금 오늘 강연도 하러 오셨지만 정말로 좋은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대표님들 팁이 아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확실히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그분은 가감해 버리세요. 30년 후에 내가 돈 많이 벌어놓고 죽으면 뭐해?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전에 경험한 그거니까 우리가 하여튼 시간은 정확하게 우리가 50분에 마칠 거니까 질문자 아직 두 분 더 남아 계셔서. 그래. 질문자 누가 그러면 한번 마치고 요번 질문 마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또 행사 여러 가지 그런 멀리서 가시는 분들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여기 당상에 놓으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되도록 하고 자 마지막 그 질문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베스트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인데요. 일단 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공동 사업자에 대해서 그 사업 파트너와 이제 지분 분배에 관해서 이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리고 회사 지분을 혹시 회사 식구들과 나누는 그런 게 대우라든지 그런 걸 하시고 계시는지를 궁금하고요. 그리고 회사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플리마켓을 통해서 이제 좀 자본을 마련하고 계셨다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실질적인 이제 그 회사 생산 라인을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 투자를 받으셨다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자를 받으셨는지 어떤 곳에서 투자를 받으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도움받으신 곳들 중에서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본력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창업을 하시는 나이에는 저 또한 거였고 자본금이 없거든요. 집에서는 일단 창업을 하기에 굉장히 반대하고 직장을 다니길 선호하시죠. 왜냐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달 방에 딱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제 침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원아 일로 와봐라 하면서.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지원을 받지 않고 시작을 해야겠다. 원래 처음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찾아다녔던 게 정부 지원기관. 요새는 하도 잘 돼 있어요. 뭐 K-스타트업이나 그런데 뭐 대구 창업포럼 뭐 DASH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데를 뒤져서 지원 사업을 꼭 타시고 거기서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하셔서 창업 자금을 모으셔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들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관련해서인데 투자는 저도 아직 투자는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투자는 제가 IR 피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제안이 들어왔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투자 자금력까지가 아직은 안 들어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좀 어려운 건데 회사의 가치나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 회수를 해갈지 이런 거를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원들 간의 지분 분배 같은 경우는 지분은 제가 한 내후년쯤에 투자를 받고 나서 지분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해당 직원의 역량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잘 해주고 싶고 그 직원이 앞으로 굉장히 잘해주면 추가로 더 잘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은 여자친구와의 이런 지분율 관계인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공동대표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 명이 그래도 대표를 맡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회사를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헤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맨 뒤에 그 한 분 이충경 씨 질문하는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길어지면 나중에 이거 직접 나와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일의 창업가를 꿈꾸는 이제 일반 직장인이고요. 어떻게 보면 창업 어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강의 들었을 때 키워드는 실패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성장하는 단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같이 이제 창업 초보고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아예 접으시고 창업을 혹시 생각 중이신가요? 직장 다니면서 이제 창업 이런 거 교육도 듣고 이제 조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꼭 피해야 되는 게 사실 놓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 업을. 그래서 아마 제가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되는 걸 그냥 무작정 밀어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아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집 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아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낱말 조금은 그래도 들으시고 하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을 좀 조심하라. 이게 가장 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인데 주변에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동료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시는 분 아니면 친구분들 이렇게 해서 창업을 같이 시작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주위에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결단은 본인이 직접 내리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놓아야 될 때 놓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관계도 그렇고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렇고 자 오늘 우리 두 분 우리 박종원 대표 김민수 대표님께 오늘 또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해 주시고 멘토 역할을 해주셨는데 큰 박수를 치고 환영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